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포트를 변경할 때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김선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드디어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는데 오늘 장 한마디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이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었던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 이제서야 조금 제가 얘기했던 거를 귀를 기울여 주시려나요? 하도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랜만에 이제 서경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이제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있을 것 같고 오랜만에 보신 분들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저 인간이 드디어 나왔구나 다시 뭔가 이제 또 종목을 얘기할 때 움직이는 종목이 있겠구나 얘기하실 것 같은데 지금 딱 시점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를 더 이상은 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2차 전지 좋긴 하지만 비중은 낮추세요 이제. 2차 전지 좀 비중 크시면 안 되고요. 설마 초전도체 아직까지 있는 분 없겠죠? 네, 이거 안 좋다고 계속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 방송에서도 빼셔야 돼요. 빼셔야 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실적주로 좀 넣어두셔야 돼요. 비중을 괜찮게. 그리고 메인으로 보신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넣으시면 좋은데 조금 빠질 때 애들은 그래서 포트를 조금 변경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주로 포트를 담아 두셔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시장이 조금은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고 크게 갈 준비를 다시 한번 하는 거니까 즐겁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언제나 한 발 빠르게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할 테니까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지난주죠. 8월 4일 우리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장에서 무려 26% 가까운 시세를 보였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우리 전문가님. 이건 그냥 미리미리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 얘기 드렸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그냥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전반으로 움직임이 있을 거다 계속 강조드렸던 거예요. 다른 것보다 아까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저께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어제죠. 죄송합니다.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은 그간에 가슴 한편 아주 강하게 2차 전지를 가득 품에 안고 있었다고요. 거기에 초전도체가 딱 껴 있었어요. 최근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1, 2주 전부터 뭐냐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간간히 뉴스거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괜찮다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 이런 종목들이 업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 개씩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초전도체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상승을 조금 멈추고 약간의 좀 횡보 흐름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많이 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 제약바이오주들 실적 좋다 그랬지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외인과 기관들은 지난주 한 달 전부터 계속 2차 전지주 매도를 했어요. 그것도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매도하고 현금 쥐고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제약바이오주들로 갑자기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아는 사람들은 먼저 선점을 했던 거고 저는 이미 오를 거라는 걸 판단을 하고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뿐이에요. 한미가 올랐지만은 다른 종목들도 같이 다 올라갈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상반기 실적도 괜찮았고 하반기 실적도 살아있는 종목을 보시면 우선적으로 가장 좋고요. 그리고 좀 끼가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아요. 너무 이제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같은 경우는 시총 자체가 한미 약품도 그렇고 굉장히 크잖아요. 이슈거래도 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래저래 시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주가 반등에 대한 부분, 상속에 대한 이슈거리를 잡을 수가 있겠지만은 큰 문제거리는 아니라 판단돼요. 그래서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이 전 시간 추천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합병 이슈도 있고 다 괜찮은데 역시나 중요한 건 실적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캐치하신다면은 또 다시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그냥 업종에 대한 이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적주로서 보시는 게 현 상황에서는 가장 현명한 투자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드디어 우리 시장 양대 시장 진짜 모처럼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반등장이 펼쳐질지도 궁금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이게 계속 좀 밀리다가 한 5거래일 정도 빠졌었죠.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빠지다가 이제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아직 잘 몰라요. 약간 이게 아직은 일시적이라고밖에 진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 뉴욕 증시 흐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뉴욕 증시 나스닥 차트 제가 열어놨는데요. 추이상으로 조정이 좀 나왔을 경우 예를 들자면 2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약 한 달 넘게 조정 흐름이 좀 있었고요. 오르지 않았던 시기에서도 4월 같은 경우에도 약 한 달가량 쉬었다 가는 흐름이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FOMC 같은 경우가 9월 달에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9월 달에 금리를 과연 한 번 더 올릴까 올리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물가지표, 소비지표 등등 해가지고 좀 더 화월 같은 경우가 체크해 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될까 사실 모른단 말이죠, 나오는 게. 근데 우선은 중요한 점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나와줬고 은행권 강등 이슈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목을 더 잡을지 여부가 아직 저는 잘 판단이 안 서요. 아직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 내에서의 대기업들의 실적이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이 꽤나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과연 살릴까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IT 관련주들 실적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또 IT 관련주도 전통적으로 보시면 또 하반기 실적이 괜찮아요. 네.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락폭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크진 않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 보자면은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흐름으로서 끝나지 않을까. 많이 빠져봤자 한 2, 3% 정도의 하락이 맥스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을 두고 봤을 때 만약에 국내 증시로 따져봤을 때 지수 자체가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온다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조금은 조정 나왔다 일시적인 반등일지 다시 밑으로 꺾일지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뉴욕 증시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표 상황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보시고 만약에 급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안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채워두시는 게 아마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언제나 시장 발빠르게 먼저 분석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시장 이야기 나는 장중에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요.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죠.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남기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상담 바로 만나볼 텐데 우선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이어폴로입니다. 이오플로우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시죠? 4만 원에 20%입니다. 4만 원에 3만 3만 원에 원에 네, 비중 20%. 20%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네, 10%가량 빠지면서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종가 네, 네, 24,950원 이렇게 됐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야, 수고 많습니다. 아, 예, 이거 오래되셨네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되게 네. 오래되셨네. 네. 2년은 되신 것 같고, 이게 참 사람이 좀 이게 답답한 게 매수가 올랑말랑 하다가 빠져버리면 네, 맞습니다. 오늘 10% 빠졌는데 왜 빠졌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전망도 좀 가르쳐주십시오. 쏘리 다 죽겠습니다. 이게 공시를 보니까요. 네.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이라 그래가지고 해외 지적 재산권 침해 및 부정 경쟁 소송 이슈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소송 당했어요. 네, 소송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적 재산권 침해했다고 소송을 당했어요. 네. 인슐렛이라는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 따라서 주가가 밀려버린 거예요. 미국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주가가 좀 이렇게 좀 빠져버린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차트를 이제 아까 이제 딱 봤는데 되게 특이한 게 꼼짝을 안 했더라고요. 두 달 동안. 예. 희한할 정도로 꼼짝을 안 했어요. 거래량이 없었나 봤더니만은 거래량이 또 몇십만 주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1%, 2%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왔다 갔다 네. 위아래로. 네. 그리고 또 수급 상황을 보니까 꾸준하게 또 외인과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하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외인은 들어왔다가 오늘 상당 부분 또 정리가 돼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종목을 가둬먹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가 변동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슈거리를 뭐 기다리고 누가 대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이 빠져 계신데 네. 자 우선은 뭐 네. 종목하다가 얻어 터질 수도 있잖아요. 네. 인정할 건 빠르게 인정하시고 다른 걸로 수익 내시면 되는 건데 우선 소송건으로 이슈가 터지면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보단 그렇게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기관들 보면은 매수세가 좀 붙어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또 일으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소송 들어간다고 한들 이게 소송이 뭐 번갯불에 코 굽듯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특히 내에서 미국과의 소송 같은 경우는 진짜 수년씩 가거든요.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주가가 이제 본연의 가치를 찾고 올라가려면 뭔가 이슈거리가 터져야 되는데 이 소송건 말고 네. 다른 뭐 중요한 이슈거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의심드는 게 뭐냐면 주가를 잘 보시면 9월, 10월부터 해서 반등 나고 12월, 1월에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꽤나 오랫동안 횡보시켰거든요. 이게 의도적인 행보예요. 6월 달부터 보시면 거의 진짜 이런 행보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소송을 당했는데 이게 뭔가 대형 이슈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그냥 누르기 위해서 뭔가 뭐 이슈가 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이어플로우 주식수 같은 경우 3천만 주인가요? 자본금 30억? 자본금 30억? 굉장히 적네요. 뭔가 이슈가 나올 만도 하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설마 싶은 생각이지만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자본금 30억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딱 살펴보자면 무상증자를 사실 언제 한번 했었네요, 하기는. 네. 22년 초에 하긴 했는데 1대1로 했던 것 같아요. 권리락이 마이너스 49% 찍혀 있는 거 보니까 1대1로 했던 것 같고 딱히 뭐 그렇다 마나 할 이유는 없네요. 다시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대응하시죠. 자, 우선은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시는 게 맞아서 다시 한번 기관들이 물려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등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반등이 나왔을 때 이번에 29,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온다 싶으시면 네. 그때는 그냥 마이너스 한 3%, 4%대 되시잖아요. 네네.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현실적으로. 뭔가 느낌이 쌓였어. 이미 29,000원대 근처 왔을 때부터 이거 움직이는 게 네. 물량을 모으는 건가 싶긴 한데 또 그렇다기엔 물량이 좀 너무 많거든요. 회사 자체가. 잠시만요. 이게 지금 지분 상황 좀 볼게요. 이거 아니야. 지분 상황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물량 모으는 것보다는 뭔가 이게 이슈거리 한번 노리고 대응했던 것 같은데 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선은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가장 맞은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29,000원 정도는 올라오겠습니까? 당장은 좀 모르겠는데 예. 우선은 기관들 물린 거 자기들도 정리하려면은 한번 힘내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근데 이게 거래량 자체가 생각보다 그래도 나와요. 하루 거래량이 뭐 적을 때 10만 주대, 20만 주대 나오기 때문에 10만 주의 금액적으로 2만 원, 2만 5천 원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꽤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몇십억 들어갈 텐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허나 한 번은 올릴 것 같다. 어떻게든 반등 나올 때는 그때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아,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플로우는 반등을 주고 29,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죠.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금호석유 주셨고요. 매수가가 16만 5천 원, 비중 10%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금호석유가 수요 약세 2분기 영업이익이 좀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가 살펴보면 0.74% 뭐 강보권 수준이긴 하지만 빨간불 보였습니다. 종가는 12만 2,600원. 현재 매수가는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금호석유 저희가 어떻게 매수가 부근에서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당장에 있어서는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하반기 넘어갈수록 안정된 실적이 나오는 건 맞아요. 네, 맞아서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16만 5천 원 매수신데요. 작년에 사셨지 않나 판단이 들어요. 설마 이제 2023년 언젠가요? 3월 3일 날 시가로 사시진 않으셨을 거라 판단합니다. 이때가 최근에 가장 높았던 16만 5천 원이거든요. 이때는 아니실 거라 판단하고 작년 초나 재작년 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다시 올라와요. 이 가격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시장이 사실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차트 보시면요. 몇 바닥을 찍는 게 이 가격대예요. 이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 정도. 한 12만 원대, 11만 원대 정도가 맥스 저점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반등 포인트가 나와줘요. 여기서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최고점 찍었던 자리가 16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안 나오더라도 이 종목 14만 원대까지는 반등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안 가더라도. 그러면 개인적인 추천은 주식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없으시다면 금액적으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 취하셔야 돼요. 지금 좀 매수 대응을 하시면 10% 더 담으시면 단가가 14만 원대로 떨어지겠죠? 14만 한 2천 원대로 떨어질 거예요. 2, 3천 원대로. 그리고 그 가격대 올라오면은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낫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보시거나. 자, 시간 싸움이에요. 금호석유는 지금부터 길게 보시면 길게 보실수록 계속 주가는 잘 갈 거고 실적도 잘 나올 거고 매수가 이상으로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짧진 않아요. 지금부터 보더라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보셔야 돼요. 뭐 그간 오랜 시간 기다리셨으니까 참을 수 있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전략적으로는 현 시점에 12만 원대 부근이라면은 이거는 한번 매수 대응을 해서 단가를 낮출 필요는 있어 보여요. 많이 사시면 많이 살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럼 부담되시니까 사신 것만큼만 사셔서 단가 낮추시고 반등 나오실 때 정리하시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금호석유는 지금 추가 매수 진행한 이후에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주면 14만 원 부근 이 수익권을 챙긴다 싶으면 그때는 정리하고 나와보자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한미 반도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6,500원, 비중 3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매도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종가를 살펴보니까 물론 종목 자체는 오늘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46,750원 이렇게 종가를 보였지만 수익권이십니다. 매수가가 26,500원이다 보니까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자, 한미반도체가 요즘에 굉장히 좀 핫했었어요. 올 초부터 해서 계속 좋은 모습이었고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잘 나왔단 말이에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회사들이 3분기, 4분기도 좋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7월에도 급등이 나왔었던 거예요. 사실 고민돼요. 수익이 나쁘진 않으세요.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 2달 정도 만에 좋은 수익이 나오고 계신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요. 이유는 1, 2분기 실적이 좋은 이 IT 관련 종목들 찾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죠. 개선사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3분기, 4분기도 얘는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미 사실 7월의 주가 흐름은 하반기, 3분기 실적을 이미 좀 땡겨온 케이스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크게 어려운 것보다는 그냥 익절가 자체만 설정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저점으로 해서 인식되는 자리가 여기 보시면 나름 그래도 계속 바닥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43,000원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43,000원 정도 자리만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만 준다면 한 번 더 상승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43,000원을 살짝 깼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말고 갑자기 툭 깨져버릴 때. 그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더 노리셔서 다시 55,000원대까지 5만 원대 이상의 안착하는 흐름을 보시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다시 반등 나와서 한 55,000원 이상으로 53,000원대 넘어가는 흐름, 요 최근래 고점 53,800원 이상 넘어가는 흐름 나오면 6만 원, 7만 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 종목은 지켜보자. 다만 한 43,000원대를 갑자기 급하게 깬다. 그때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4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부근이죠. 53,000원 부근 돌파하는지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문자 주셨죠. 셀바스 AI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5,200원, 비중 2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3,400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매수가를 소폭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요즘 시장에서 왜 2차 전지 다음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로 많이 거론되는 게 또 AI 쪽이기도 하잖아요, 전문가님. 이 셀바스 AI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게 좀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갔었다가 작년 말부터 해서 많이 급등했었죠. 작년 말에 5,000원대였던 주가가 36,000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다시 7월 바닥 확인하고 다시 또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매수가 자체가 이제 25,200원이신데 이게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따라 들어가셨다면 2월이실 것 같아요. 2월에 하셨거나 아니면은 요때 뭐 4월은 아닌 것 같고 아니면은 최근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주식하신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심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2월 달에 매수하셨다면은 그때는 좀 팔 기회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 하신 케이스라 이번에 혹여나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어디 보자. 거래량과 비교하고 또 차트 상황이랑 봤을 때 한 번의 움직임이 아직 더 남아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반등, 여기서 이제 더 하락이 안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은 이번에 한번 올려치게 되면은 다시 27,000원대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는 꼭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종목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랑 시총에 대한 부분이랑 맞춰봤을 때 네, 굉장히 비싸요. 싼 종목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실적 좋은 거 바닥에 있는 거 그냥 대응하시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저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뭐 이거 다른 얘기긴 하지만 단기간에 큰 돈을 노리시려고 하는 그렇죠? 누구나 그런 다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손해를 감수하셔야 되는 것은 원하시는 단기간의 수익률이 만약에 20%시라면 꼬일 경우에는 40% 손해를 각오하셔야 돼요. 2배로 각오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 생각 하지 않으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비중도 상당히 높아요. 비중이 5에서 10%대 하셔야 될 상황인데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물려 계신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까 손이 안 나가실 건데요. 혹여나 더 밀리게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실 인정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바꾸셔서 수익을 내시고 만약에 올려칠 경우에는 빠르게 빠져나오셔서 또 역시나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을 주고 매수가 부근까지 도달한다 싶으면 그때는 전량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주셨고요. 매수가가 36,300원, 비중 1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43,450원 이렇게 종가 나와 있거든요. 수익권이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더 큰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냥 뭐 꾸준한 회사예요. 최근에 좀 많이 올려쳤었고요. 매수하신 단가가 36,000원대.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신 건지 뭐 그 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굉장히 좀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자리가 뭐였냐면은 7월 달 자리. 7월 달, 6월 말 7월 달에 밀리는 듯 하는 흐름에서 이거를 돌려 세웠거든요. 예.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실적도 보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좀 죽어있던 이익 부분이 올해부터 개선상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좀 상황이에요. 주가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들고 있고 주가가 좀 많이 갈 경우에 다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우선 지금 상황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뭐 물론 이제 이땐 5월 달에 급등이나 4월 달에 급등 이런 흐름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한 2, 3일에서 일주일가량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요거 한 번만 더 노려보시면 어떨까 판단이 들고 혹시나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꺾이게 될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 구간은 심리적으로 4만 원이에요. 예. 그 자리 깨면은 불안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던질 자리거든요. 그 자리만 잘 유지하시고 한번 급등 나오는 요 흐름만 보고 대응하시면 괜찮은 모습이 나올 겁니다. 혹여나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올 경우에 그 다음 자리를 볼 수 있는 게 이 정도 고점 자리 있네요. 여기 두 번의 고점 인식이 되는 구간이 보이는 게 5만 원 자리가 있네요. 5만 원 돌파하는 자리들. 이 자리가
다음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선은 좀 보유를 하시고 수익 축하드리고 조금만 더 상황 지켜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익권이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더 큰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카카오 게임즈 주셨고요. 매수가가 36,640원, 비중 15%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종가가 34,450원입니다. 현재 매수가를 소폭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2분기 매출액도 뭐 소폭 감소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게 매수가에서 탈출할 기회를 한번 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이게 2분기 실적이 뭐 나름 쇼크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 목표가 추이 자체가 낮아졌다고 기사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36,000원이에요. 저는 게임주를 추천드릴 때 제가 최근래에 5월, 6월 이때 항상 한참 요 석영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딱 한 개 있었어요. 펄어비스. 아마 5월 달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4월 말인가 5월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5월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 외 종목으로는 그나마 하나 봤었던 게 있긴 한데 뭐 컴투스 쪽 계열이긴 했는데 컴투스나 홀딩스는 얘들은 얻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 사항이 좀 있지만서도 기대감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게 펄어비스에 가장 제가 무게중심을 뒀던 거고 사실 NC 같은 거는 쳐다도 안 봤어요. NC는 얘는 안 돼요. 네. 안 되고 카카오 게임즈에 좀 기대감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얘도 좀 불안해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선은 국내 게임주들 얘기를 해보자면은 카카오 게임즈나 NC 같은 경우가 중국의 파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흐름 자체가 강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 게임즈 오딘이란 게임 국내에서 굉장히 잘 매출이 나오고 있긴 하고 하지만 게임의 조금 그 벽이랄까? 그러니까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NC도 리니지 모바일 같은 경우나 뭐 TL 같은 경우를 꺼내놓으면서 어떻게든 주가를 잡아보려고 이제 이슈를 내긴 하지만 사람들이 반응도 안 하거든요. 이게 리니지 라이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과금을 유도하는 게임의 형태가 원체 많다 보니까 국내 게임들이 거기에 소비자들이 상당히 지친 모습이 작년 하반기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유저들이 많이 떠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게임 회사들 자체의 매출 전체가 끌어내려지고 있어요. 전체 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이게 예견이 됐던 게 뭐냐면 코로나가 팬데믹 코로나가 딱 끝났다라고 나오는 시점. 이미 뭐 우리는 알고 있었던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었던 시점부터 해서 사람들은 게임에 돈을 안 쓰고요. 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게임보단 여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위기 자체도 매출이 올라갈 건덕지 자체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어제 추천드렸던 아시아나항공, LCC 이런 종목도 보면은 자연스럽게 2분기 실적 살아나고 있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게임주들의 실적을 쪽쪽 빼먹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한동안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 힘들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쉽지가 않고요. 새로운 게임을 아무리 꺼낸다고 한들 그냥 분위기 전체가 그래요. 게임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나마 이제 펄어비스를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대 심리라는 게 있단 말이야. 펄어비스라는 게임한테는 뭐 도깨비란 게임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붉은 사막 요 신작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근데 카카오 게임즈나 NC는요. 이 리니지 라이크 식의 게임으로 인한 부분이 사람들의 기대 심리 자체가 없어요. 심각해. 뭐 생각해 보셨어요? NC소프트나 뭐 오딘 같은 경우 무슨 게임 캐릭터 하나에 현금 100억을 써요. 이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자, 그래서 저는 우선은 지금은 기대할 건 없어서 만약에 시원하게 에이 그래 다른 거 하시겠다 생각하시면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아니야 이거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버틸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적당한 상황 보시고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속 시원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을 하셔서 수익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정말 세세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이런 종목에 대한 분석들, 시장에 대한 분석들, 장중에도 좀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고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전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올 바이오파마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7,800원이고요. 네. 한 30% 정도 있고 옛날 코로나 시절에 했던 네, 보유하신 지 오래됐어요. 좀 기간이 되셨군요. 종가를 네네. 살펴보니까 오늘 4% 강세를 보였지만 24,150원 여전히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이요, 뭐 실적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래되셨네요, 종목이. 네, 와, 37,800원에서 그 상태 계속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은 물타기를 했는 것 같아요. 물타기 했는데 이 가격이라고요? 네. 그때 오. 한창 막 그때 코로나 시절에 그때 엄청 그럴 때 제가 했는 것 같아요. 맞아요. 2020년도 때 그냥 네. 막 급등한다고 따라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들어가면 안 될 자리였다는 게. 그렇죠. 네, 이제는 많이 알게 아시죠. 됐죠. 그렇죠. 네. 차트 보니까 2018년 초 고점, 19년 네. 고점, 20년 고점, 21년 네. 고점 자리가 38,000원, 4만 원짜리예요. 자, 이제 근데 드디어 이제 올라갈 기회가 왔어요, 시장에서. 다행이네요. 예, 그간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얼마나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자,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한올바이오팜 실적이 살아나고 있죠? 그렇죠? 네. 기사 보셔서 아실 거고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시간 싸움 차트를 제가 이게 지금 거의 한 5년치 차트를 열어놓은 건데 4년치 차트 열어놨는데 쉬워 보이지만 지금부터 최소한 1년은 걸릴 거예요. 네. 많이 걸려요. 그 팁을 하나 그렇네요. 드릴게요. 네. 지금 미국 금리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5%가 넘죠? 네. 네.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네. 네. 5%가 넘어가고 있죠? 네.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하죠, 내년에. 그렇죠? 네. 네. 자,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유명한 주식 명언 중에 하나, 특히 또 꼭 들어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주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100% 들어맞아요. 네. 금리 인하를 할 때. 네. 자, 금리 인하를 내년부터 할 거란 말이에요. 내년 뭐 초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 몰라요. 빠르면 올 하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 같고. 그럼 벌써 지금부터 최소한 1년 가까이 걸려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미국 금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에서 2.5% 사이 수준까지 미국이 금리를 낮출 거예요. 아주 천천히 계속. 네. 그게 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때까지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벌써 그게 2년, 3년 가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그럼 최소한 지금부터 아무리 짧아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근데 현 수익에서 25,000원 기준으로 만약에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4만 원까지 가게 되면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거의 80% 정도 수익이 되거든요. 네. 현재 가격부터 올라가면은 그럼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종목이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좀 밀리게 될 경우에 가능하시다면 단가를 저는 낮추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얘는 올라가니까. 네.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가능하나. 만약에 많이 밀린다 싶으시면. 그리고 많이 밀리면 얘가 10% 이상도 밀릴 수 있어요. 20%까지도.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찬찬히 다시 올라가니까 잘만 버텨만 주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버티셔야 되냐면 미국 금리 2.5%예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네. 그때까지 보유하시면 그 안에 무조건 수익은 나고 나올 수 있어요. 네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힘내시고요. 네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명히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며 매수가 부분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기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호텔 신라고요. 네. 85,000원에 15% 가지고 있어요. 매수가 85,000원에 비중 15%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74,00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네. 이탈을 한 상황이어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문가님 이 종목 호텔신라 매수가까지 반등의 기회를 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근데 언제 사셨어요? 오래됐어요. 많이 오래되셨어요? 네, 이거 나올 기회도 있었는데 더 가려나 싶어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한참 사셨는데 올해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예, 그냥 있었어요. 있었는데 안 그래서 하셨던 거죠? 비중은 줄였어요. 그때는 비중을 줄이셨고 네, 전략적으로는 그래도 잘 하셨고 지금부터 이제 올라갈 기회만 남은 것 같은데 네. 실적이 뭐 2분기 때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지만 잘 나왔거든요. 네. 3분기는 또 아시겠지만 성수기잖아요. 네네. 4분기도 괜찮거든요. 예. 그러면은 더 이상 하락보다는 상승 쪽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이 종목이 예.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85,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시간적으로는 연내 안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럼 이번에는 올라가면은 네. 다시 10만 원대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이번엔 올라가면. 근데 예. 이게 원체 오래되셨다 보니까 네.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예. 이번에 반등 나오고 한 9만 원 정도까지 가면 네. 그때는 정리하시는 걸로 하죠. 그렇죠. 예. 예. 더 욕심내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그냥. 네, 그냥 가지고 계세요, 이 종목은. 예. 가지고 계시고 연말이나 연초 안으로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흔들리지만 마시고요. 예.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 따라서. 예. 근데 굳이 그거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네. 버티시면 올라오니까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반등을 주고 9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전량 수익 실현하고 종목 교체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매수해도 될까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매수해도 될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수하기 앞서서 정말로 이 종목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종목은 동성화인텍입니다. 전문가님, 동성화인텍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거 진짜 질문이 온 건가요? 왜? 근데 솔직히 종목은 괜찮아요. 성장성도 너무나 좋고요. 실적도 개선사항이 너무나 이제 커지는 종목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신고가로 가고 있는 종목인데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바닥부터 해서 한 40% 정도 올랐어요. 고점을 50%까지 올랐는데 이걸 이렇게 급하게 따라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매수 대응을 하시려면은 보시면 이렇게 좀 빠질 때가 있어요. 21선 정도 뚫고 내려갔다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정 사신다면은
14,000원 뭐 한 14,200원대나 오면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자면 조금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전과는 패턴이 좀 다른 게 그래도 여기는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안 나오긴 하는데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오늘장도 시장이 나쁘진 않은 상황에 불구하고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한번 고민스럽다. 내일장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단기 고점 자리들을 뚫고 넘어가는 게 있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반반이에요, 솔직히. 이거 진짜 반반이고 정 사시려고 한다면 14,000원 초반대나 조금 담아봐야 될 것 같고요. 혹여나 바로 13,500원 이탈해버리면 바로 파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좀 애매하다 보니까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그림이긴 해서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약간 위험하기도 해서 우선은 이거는 저도 애매해봐서 분할 매수 의견 드리는데요. 14,000원 초반대면 매수와 대응하시고 그리고 혹여나 15,000원 돌파하면 신고가 패턴으로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한번 또 단기 노리고 대응해볼 만 하겠죠. 그래서 위로 15,000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래로 14,2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동성 화인텍은 약간 세모 정도 주신 것 같고요. 다음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오늘 항공주들 이야기 많이 짚어주셨잖아요. 이 제주항공은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제주항공 사셔도 되고요. 에어부산 사셔도 되고요. 티웨이도 뭐 괜찮고요. 실적이 원체 잘 나올 거라서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는지는 잘 아시죠? 10월, 11월 이때 나오잖아요. 근데 주식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든 상관없을 것 같고 LCC는 다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쪽보다는 방송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을 추천드리기는 했어요. 차트 보시면은 여기 아시아나항공 바닥이에요. 그렇죠? 여기 바닥, 큰 바닥 그리고 있죠? 근데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떠 있긴 하거든요. 최근에 쌍바닥이긴 한데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게 아시아나항공이라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벼운 건 또 제주항공이 더 가볍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저는 일단은 동의 의견 드립니다. 사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는 여기서 깨지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반등 나오는 거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들은 매수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주항공도 매수해도 괜찮다. 하지만 다른 항공주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 정말 꼼꼼하게 종목들 분석 도와주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했던 소식 핵심 내용들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14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익을 실현해 나가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미 반도체 43,000원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수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44,000원 부근 잘 이탈하는지 여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셀바스 AI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이다라고 하죠. 종목 교체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종목 상담 열심히 도와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